정체 구간인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1980년 5월 전두환 씨는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사과 없이, 진상규명 없이 떠난 전두환 씨에게 광주 시민들 분노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이 있었고요. 닥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열사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간첩 조작, 평화댐 사기,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인데요. 권인숙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사립과 고문의 주범이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해자 죽음은 피해자들한테는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네. 이 5.18 민주화 운동이나 이렇게 이 폭압에 희생당한 분들이 정말 정리나 종료를 전혀 할 수 없게 이 사람이 죽은 게 너무 답답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사실 제 사건은 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사건이어서 제 사건에 마음이 많이 쓰였다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이 그때는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전두환 씨가 역사에 남긴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역사에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전 국민이 합의하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과거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전두환 씨가 남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치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그때가 가장 사람의 죽음, 폭력, 고문, 폭압, 군인 이런 거로 상징되는 시절이었고, 우리가 정말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게 정치의 핵심 아니었나요? 그 폭압 속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이어서 저는 분리해서 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 대학 들어갔을 때는 어떤 꿈을 꾸셨어요? 유학 가려고 했었죠. 유학해서 예, 유학 가려고 하고 있었으면 한 2학년 때쯤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거나 공부하시려고 했습니까? 아니, 공부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그때 의류학과 갔던 게 패션 디자이너 되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예. 좀 꿈이 달랐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꿈을 꾸셨습니까? 그럼 그때? 세계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죠. 아니, 그런데 그 학생 권인숙의 진로를 바꿔놓은 거는 뭐였습니까? 그냥 들어갈 때부터의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랐죠. 그냥 저희 전경들이 제 기억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전경들이 거의 학교를 꽉 채우고 있었던 그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니까요. 네.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미래를 갈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현실이 모든 걸 압도했죠, 저희는. 아니,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유학 갔으면, 눈 딱 감고 유학 갔으면 편하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편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사실 학생운동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의 기준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네.
유학을 갔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849님께서 고문이 수없이 자행된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공 용의자로 몰리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의원님,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은 아까 정리됐다고 했는데 사과는 받으셨어요? 사과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사과는 못 받았고 장세동이 그때 그 관련 재판에 저희가 국가배상 그 관련된 재판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서울구치소에 찾아갔었는데 네. 그때 장세동이 끝나고 들어가면서 뭐 권양 미안해 뭐 이랬던 기억은 납니다. 아이고, 네. 그 안기부장이었죠 당시. 네, 당시 네. 2인자였고요. 그 당시 2인자였습니다. 네. 4491님께서 80년대 삼천교육대 죄 없이 강원도 치악산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통을 받은 사람으로서 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네, 전두환이 죽었다고 하니 보상은커녕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네. 시대가 진짜 너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식의 포괄적 정치를 모르겠어요. 말이 이렇게 좀 흔들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치, 전두환 시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진상 규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번 이제 전두환 씨 사망을 계기로 해서요. 네. 과거에 뭐 5.18 민주화운동, 형제 복지원 등의 진실규명 이런 관련자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양심선언과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역사적 숙제는 정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전두환의 정치, 전두환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현실감 있게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뻔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아닙니다. 네. 정치를 잘하지는 않았죠. 잘했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왜 또. 뭐 잘했던 윤석열 후보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의원님 차별금지법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논의 시작하지 못했죠. 네. 이게 이제 법사에 계류돼 있고요. 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이것도 조금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내야죠. 네. 정말 속도 내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치권에서 2030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젠더 갈등을 좀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민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사실 이 첨예한 젠더 갈등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네. 이게 모두 다 이것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좀 대안을 갖고 이 성평등을 미래 비전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역량 그런 어떤 지도력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런 힘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캠프에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보다 나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안을 가지고 좀 풀어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그걸 열심히 돕고 싶고요. 네. 2030 남성들은 물론이거냐 여성들한테도 민주당이 인기 없는 거는 아시죠? 노력해야죠.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쑥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3864님께서 권인숙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울컥합니다. 제가 대신 위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세윤님은 구태 시대에 상징적인 인물이 죽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